안녕하세요, 사바사입니다. 첫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영상이다 보니 많이 어색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의 채널명처럼 사바사이기 때문에 연애, 결혼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선택에 따라 연애나 결혼이 행복한 사람도 있으실 거고 지금도 매우 힘들고 지친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의 채널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시면 시청하시는 모두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결혼 전 반드시 걸러야 할 여성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배우자의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태도 등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정 성별을 나쁘게 말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결혼이라는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결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예시를 말씀드리면 MBC 부부상담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게으른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침밥을 부탁했지만 아내는 내내 누워서 일을 거절했고 집안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 냉장고는 곰팡이가 핀 음식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 사람과 과연 같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깊은 회의감을 드러냈고 아내 스스로도 성인 ADHD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집안일을 치우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이의 유치원 등원 시간마저도 지각하고 아침밥도 먹이지 못한 채 뒤늦게 집을 나서는 아내의 모습은 남편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문제는 부부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의 만성적인 게으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는 단순히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무기력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결혼 후 공동의 생활 공간에서 함께 살면서 그 심각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제가 아는 지인도 맞벌이가 아니고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들게 일한 후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가면 집안일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일 같이 하도록 대화를 해봐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많이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고 본인이 하는 게 마음 편하다면서 그냥 집안일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걸러야 할 여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불행이나 상황을 끊임없이 남 탓으로 돌리는 피해의식이 강한 여성은 꼭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연애 때 미리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전화통화 할 때마다 남 탓으로 계속해서 불평으로만 대화를 이끌어 가다 보면 처음에는 남자가 공감을 해주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다 보면 힘들다고 느끼게 되며 관계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감정 쓰레기통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건 여자들끼리도 많이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공감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아 고치기 힘든 성격입니다. 연인 관계일 때는 남 탓을 하는 대상이 타인이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만약 그 남 탓의 타겟이 남자친구 본인이 된다면 상상해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이런 분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내린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마치 손해본 일처럼 여기거나 자신의 커리어나 성공이 좌절된 것을 배우자 탓으로 돌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쯤 더 잘 살았을 거야.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와 같은 말을 습관처럼 내뱉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 상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우자에게 책임 전가 및 피해 의식이 관계 회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배우자와는 대화 자체가 단절되거나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워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어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외롭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여자인데요. 우리 모두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외로움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고 그걸 오직 타인에게서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외로움을 달고 사는 여자는 단순히 혼자인 걸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항상 공허하고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유형은 연애 초반엔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다정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으로 빨리 지치게 만드는 관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이 심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조금만 일이 바빠지거나 연락이 안 되면 공허함을 크게 느끼게 되고 아내가 바람필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허함은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외도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전가합니다. 남편 때문에 외로워서 외도한 거라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여성분들은 연애 때도 미리 알 수 있는 게 주변에 남사친이 굉장히 많고 남자친구가 생겨도 남사친과 지속해서 연락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의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느낀다면 잠수 이별을 하고 새로운 사람과 금방 연애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자존감이 높고 본인의 일도 열심히 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여성을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남자를 돈으로 보는 여성입니다. 속된 말로 현금 인출기로 여기는 여성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100%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유형이죠. 실제 제 친구는 여자친구 집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차로 데리러도 가고 데이트 후 집 갈 때 데려다 주고 왕복 2시간씩 데려다 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차로 데리러 갔더니 항상 10분 이상 늦게 나와서 도로에 잘못 주차했다가 주차 딱지 떼이고 밥을 사면 커피 한 번 사는 경우도 없고, 그러다 참다 여자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너가 데이트 비용 쓰고 싶어 하니까 사라고 냅두는 거다. 본인이 계산하면 남자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배려한 거다 등등 이상한 소리를 해서 헤어진 친구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돈을 아무한테나 쓰나요?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거고, 좋아하니까 더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은 거고, 좋아하니까 선물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걸 당연시하는 여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남성이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합리적인 경제관념이 꼽혔으며, 과도한 경제적 요구는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퐁퐁남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만약 상대방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결혼 생활 중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모든 것을 배우자의 탓으로 돌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괜찮은 여자는 내 남자의 돈까지 아껴주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이 남자가 내 남자고 미래를 함께할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쓸데없는 돈을 쓰게 하지 않겠죠. 자, 오늘은 결혼 전 꼭 피해야 하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항상 한국 남자들이 경제적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결혼이 주는 무게와 책임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않는 거라 확신합니다. 저의 채널은 결혼중개업체나 국결업체와 관련이 전혀 없고 오직 저의 생각을 말하는 채널입니다. 연애나 결혼이라는 건 답이 없고 채널명처럼 사람마다 사바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이 영상 중 하나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